만약 40년 전 사라진 가족이 어느 날 당신 집 문 앞에 서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반가움으로 맞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전해주는 딸, 이 딸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평생을 묵묵히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 가족 간에 전하지 못했던 마음,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인생의 상처와 사랑, 그 모든 순간을 따뜻한 목소리로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이 딸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 동생과 시장에서 놀던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40년 동안 잊지 못한 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40년 전 장마가 막 끝난 눅눅한 여름날이었어요. 시골 장터에는 어묵 냄새가 연기처럼 피어올랐고 빗물이 들러붙은 지늘길에는 아이들 발자국이 촘촘히 찍혀 있었죠. 그날 저는 7살. 언니 은영이의 손을 꼭 잡고 장터를 따라 걷고 있었어요. 언니는 유난히 활기찼죠. 은주야? 이따 엄마 몰래 떡 사러 가자.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지도록 신이 나서 언니를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잠깐이었어요. 잠깐 밀려온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언니 손을 놓친 건 언니, 제가 불렀던 목소리는 장터의 소음 속에서 금세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몇 분 뒤 언니는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어린 나는 울면서 언니를 찾아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경찰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나섰지만 언니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죠. 창고 뒤편, 시장 입구, 좁은 골목까지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엄마는 실신했고 아버지는 들고 있던 우산을 떨어뜨린 채 아이처럼 울부짖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잔인한 40년이 시작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똑같은 악몽을 반복해서 꿨습니다. 어둠 속에서 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 세월은 잔인하게도 그대로 흘러갔어요. 장마는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고 저는 어느새 50대가 되었죠. 지금 저는 남편과 둘이 조용히 사는 평범한 주부예요. 갱년기 기운 때문에 밤마다 열이 올랐지만 단 한 가지만큼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어요. 언니가 사라지던 그날의 냄새, 젖은 흙, 그리고 사라지기 직전 들었던 언니의 숨소리. 그 기억은 40년이 흐른 지금도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썩어가는 모처럼 박혀 있어요. 이 스토리는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습했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저는 남편과 뉴스를 보다가 괜히 가슴이 답답해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딩동 하고 조용한 거실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남편이 TV를 멈추며 저를 바라봤죠. 누가 오기로 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비 오는 날 이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이라곤 없었거든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 왠지 모르게 손끝이 차가웠어요. 살짝 문을 열자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면서 한 여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젖은 신발, 축축히 젖은 머리카락, 장맛비를 그대로 맞은 듯 온몸이 푹 젖은 상태였죠. 그런데 저를 보는 그녀의 눈이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을 본 것처럼 놀람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주? 순간 제 심장이 뚝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편하게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으니까 그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혹시 은주? 맞지?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지금 이 여자를 처음 보는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본능적으로 문을 더 열었어요.
저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스스로 느껴질 만큼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덮어두었던 기억이 갑자기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여자는 입술을 꾹 깨물더니 마치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꺼내듯 천천히 말했어요. 나? 언니? 은영이야. 은영이. 제 손에서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은영이? 어릴 적 사라졌던 그 은영? 40년 동안 소식도 흔적도 없던 그 언니? 저는 숨조차 쉽게 쉬지 못했어요. 넌 언니라고요? 여자의 얼굴을 보는데 믿기지도 않으면서 왠지 모르게 어디서 본 듯한 눈매, 입가의 습관적인 떨림, 숨 쉬는 모습까지도 어쩐지 낯설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언니일까?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현실적인 생각이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사기일 수도 있어. 왜 하필 지금? 왜 우리 집 문 앞이지? 4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지? 혼란스러운 생각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눈에서 빗물과 눈물이 섞인 듯 보였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여자는 고개를 조심스레 끄덕였어요. 신발에서 쏟아지는 빗물을 보며 제 마음도 덩달아 흔들렸어요. 제가 여자를 데리고 거실로 들어오자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경계와 불안으로 굳어 있었죠. 저는 서둘러 손사래를 쳤어요. 여보 잠깐만. 말끝을 잇기도 전에 여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은주 언니 은영이에요. 남편의 눈이 커지며 저를 보더군요. 우리 셋은 서로를 경계하듯 조심스럽게 거실 가운데 앉았어요. 여자는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손등엔 오래된 상처가 여러 개 있었어요. 찢어진 자국, 긁힌 자국. 보아하니 평탄한 삶을 살아온 모습은 아니었죠.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언니? 정말? 은영 언니 맞아요. 여자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어요. 맞아? 은주야. 나? 너? 언니야. 정말이야. 그 말투는 어린 시절 저를 달래주던 그 언니의 말투와 똑같았어요. 그 순간 제 심장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정신이 혼란스러웠어요. 40년 전 사라졌던 언니. 그 언니가 지금 내 집 거실에 앉아 있다. 믿기지 않으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꿈틀거렸어요. 그 언니가 맞다면 어떻게 40년 만에 여기까지 온 걸까? 그리고 왜 지금? 1000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마침내 저는 입을 열었어요. 언니라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40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왜 그날 사라졌는지.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은 평생 말을 꺼내지 못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입술이 떨리고 숨이 흔들리고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맞물리고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려는 순간 은주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손등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먼저 말했어요. 언니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요. 그제야 언니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언니 은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을 조용히 잡아줬습니다. 그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 그러다 어떤 아저씨가 다가왔어. 언니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가늘게 들렸어요. 엄마가 찾는다고. 나 데리러 왔다고 했어. 7살의 저는 이런 말을 절대 믿지 않았겠지만 12살이었던 언니는 그 말에 순식간에 흔들렸죠. 나는 북적이는 시장 골목. 땀과 비 냄새가 섞인 시장 한가운데 서 있었어.
그때 어떤 남자가 다가와 말했어. 은영이 맞지? 엄마가 찾는다. 빨리 가자. 남자는 내 팔목을 부드럽게 잡았지만 나는 왠지 미묘한 이질감을 느꼈어. 엄마는 어디 계세요? 남자는 말끝을 흐리며 말했어. 저기 바깥에서 기다려. 점점. 걸음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 나의 발은 점점 불이 나게 움직였지.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사람들로 북적이던 장터에서 갑자기 적막한 골목으로 들어섰어. 시장 끝자락에 고요하고 어둡고 발소리만 울렸지. 여기 시장 맞아요? 남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어. 조용히 해. 다 왔어. 나는 멈춰 서려 했지만 남자의 손이 더 세게 잡아당겼지. 그때 언니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들어선 거였죠. 얼마 후 오래된 창고 앞에 도착했는데 철문은 녹슬었고 주변엔 사람 하나 없었어. 나는 점점 겁이 나고 두렵기 시작했어. 저기서 엄마가 기다려요? 남자는 잠시 멈추더니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 여기 들어가. 그때 알았어. 엄마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 장면을 들으며 손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어요. 창문엔 커튼조차 없었어. 그 집 앞엔 중년 여자가 문을 열고 서 있었어. 애 데려왔어. 여자는 내 머리칼을 잡아당기며 말했지. 말 잘 들어. 여기선 내 이름 필요 없어. 그 집엔 비슷한 또래의 아이 둘이 있었어. 눈빛은 생기가 없고 하루 종일 노동을 시키는 집이었지. 그때부터 나는 내가 누군지도 잊혀졌어. 언니는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은영은 바닥을 닦고 빨래를 하고 잘못하면 물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언니가 겪은 그 어린 시절의 공포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어요. 은영은 12살에서 15살까지 그 집에서 갇혀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창문 틈 사이로 멀리서 시장의 소리 같은 환청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집의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걸 발견했습니다. 은영은 작은 신발을 신고 어둠 속으로 조심스레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깨 짖는 소리, 남자의 고함, 발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은영은 숨이 끊어지도록 달렸습니다. 거리에서 아이는 잠을 잤습니다. 공장에 숨어 들어갔다가 쫓겨났고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시도했지만 나이 때문에 거부당했습니다. 누군가 음식을 던져주며 감사히 먹었습니다. 어린 은영은 그렇게 몇 년을 떠돌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나이였다면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가족을 찾을 생각조차 못했어. 내 모습이 너무 망가져 있었거든. 그리고 엄마도 은주도 날 잊고 살 거라고 생각했어. 은영 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 어떤 엄마가 40년 동안 딸을 찾고 있다고. 그 순간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40년 동안 언니를 붙잡아온 벽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언니의 떨리는 어깨를 보는데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 내가 없어져야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거라고. 어린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했어. 그 어린 아이가 혼자서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계속 떠돌았어. 이름도 없이, 집도 없이. 하루하루 버티는 일밖에 할 수 없었지.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도 말할 수 없었어. 언니는 두 손을 꼭 쥐었고 손등에 굳은 살이 선명했어요. 작년 겨울,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어. 근데 찾으려고 왔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 은영의 목소리가 부서졌어요. 언니의 말에 나는 숨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평생 언니를 찾았어요. 예전 일기장에서 나는 그걸 다 봤어요. 하지만
정작 언니는 엄마를 다시 보지 못하고 말았죠. 저는 천천히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늦게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언니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울먹였어요. 미안해, 은주야. 정말 미안해. 그 순간 40년 동안 굳어있던 제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은영은 잠시 멈칫하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은영이 썼던 글씨가 적힌 오래된 종이 쪽지. 엄마가 어릴 때 나한테 써준 편지야. 저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 글씨는 엄마의 글씨였어요. 제가 평생 봐온 그 따뜻하고 서툰 글씨체. 이건 절대 거짓일 수 없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더 말해야 할 게 있어. 내가 사라진 날, 그날 있었던 일들, 엄마가 다 알고 계셨어.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그 말에 저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언니가 마지막 말을 전하려 할 때 제 가슴은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언니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 방 안쪽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낡은 종이 봉투가 있었죠. 브라운색 종이에 볼펜으로 흐릿하게 적힌 글씨. 은영이를 위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다리가 휘청했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언니는 제 손을 보자 순간 숨을 멈춘 것처럼 굳었어요. 이건 엄마가 남긴 거예요. 봉투 안에는 두툼한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표지에는 연필로 적힌 글씨. 내 딸들 은영이와 은주에게. 언니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손이 떨려 노트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저는 일기 첫 장을 펼쳤어요. 페이지는 눅눅했고 잉크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어요. 은주야, 은영아. 엄마는 오늘도 너희가 보고 싶단다. 엄마 글씨체는 제가 평생 알아온 그 글씨였어요. 모난 듯하지만 따뜻하고 정직한 글씨. 은영이를 잃어버린 게 엄마 때문이라는 걸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단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일기에는 엄마가 말하지 못한 진실이 적혀 있었어요. 그날 은영이는 혼자 시장에 간 게 아니었어. 내 아버지가 은영이를 데리고 나간 거란다. 전 눈을 크게 떴어요. 언니도 충격으로 고개를 든 채 저를 바라보았죠. 엄마의 글은 계속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사업이 망하고 집안의 짐이 되는 자신을 견디지 못했단다. 그래서 집을 떠나려고 했어.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간 거야? 저는 다시 일기장을 읽었어요. 아버지는 너희 두 딸 중 누구와도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늘 말을 잘 듣던 은영이를 데리고 나갔단다. 언니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을 읽고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시장에서 은영이를 잠시 떼어놓고 집을 나가려 했던 거야. 그 순간 어떤 남자가 은영이를 데리고 가버렸다고 뒤늦게 깨달았지. 일기 후반부는 엄마의 고통으로 가득했어요. 나는 너희 아빠를 원망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죄책감에 정신이 무너져 버렸단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10년 후 세상을 떠났어. 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 때문에. 저는 손을 내밀어 언니 손을 잡았어요. 언니 잘못 아니야. 언니는 아무 잘못 없어.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
엄마가 쓰고 멈춘 듯한 비뚤어진 글씨. 은영아,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어도 괜찮아. 너는 엄마의 딸이다. 여기서 글씨가 멈춰 있었어요. 언니는 조용히 울었고 그 울음은 40년 동안 묻혀있던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언니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언니. 엄마는 끝까지 언니를 기다렸어. 정말 많이 사랑했어. 언니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은주야. 나도 하나 말해야 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어떤 분이 날 찾고 있다고 말해줬어. 그분이 엄마였어. 저는 놀라 언니를 보았어요. 언니. 그럼 왜 엄마한테 못 갔어? 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나 때문에 엄마가 더 힘들까 봐. 언니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언니의 양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엄마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 언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거야. 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고 저는 그 눈물을 조용히 받아주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우리 둘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언니는 말했어요. 이제라도 나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언니는 원래부터 우리 가족이었어. 돌아온 게 아니라 돌아온 척 늦었을 뿐이야. 그날 밤 오래된 상처 위로 새로운 숨결이 스며들었어요. 40년 동안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우리라는 이름이 다시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언니는 손등을 닦아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은주야. 사실은 나 엄마를 이미 한 번 만났어. 저는 숨을 멎은 채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제요?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 겨울. 엄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집 앞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쳤어. 은영의 회상 장면이 시작되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은영의 눈이 멀리 가 있었다. 돌아보니까 엄마가 내 앞에 서 계셨어.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그럼 엄마는 언니를 알아봤던 거예요. 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는 날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어. 한참 동안 말도 못 하셨어. 은영의 목소리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러셨어. 은영아, 같이 집으로 가자. 가족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을 듣자 저는 가슴이 미어져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내가 도망쳤어. 언니의 말에 저는 얼굴을 들었어요. 왜요? 언니 왜? 은영은 두 손을 무릎 위에서 쥐었다. 내 꼴이 너무 초라했어. 엄마 앞에 설 자신이 없었어. 언니는 손등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엄마를 만나면 그동안의 세월이 모두 무너져 버릴 것 같았어.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저도 잘 알았어요.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장에 엄마의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죠. 은영아, 엄마는 너를 용서한 적이 없단다. 왜냐면 처음부터 내 잘못이 아니니까. 엄마가 너를 잃은 게 아니라 엄마가 너를 잊지 못하고 살아온 거란다. 언니는 그 글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어요. 엄마가 나를 진짜로 기다리신 거야? 저는 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엄마는 평생 언니만 찾았어요.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어요. 언니는 고개를 숙이며 울었어요.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저는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에는 은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그 편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것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읽었어요. 아버지가 너에게 큰 죄를 지었다.
그날 너를 잃어버린 건 아버지의 잘못이었다. 너를 데리고 집을 떠나려는 순간, 한순간 방심했고, 그 틈에 누군가 널 데려간 걸 보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다. 아버지는 그 죄책감 때문에 다시는 너희 앞에 나설 수 없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는 눈을 감고 울었어요. 아버지가 날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어. 저는 언니를 끌어안았어요. 언니,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슬픔 앞에서는 어른들도 무너져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갇혀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말했어요. 은주야, 그동안 미안했어. 너 혼자 모든 걸 짊어지게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그 시절의 상처 속에서 각자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아주 조용히 불렀어요. 언니. 언니는 울다가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40년 만에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목소리로 언니가 말했어요. 은주야, 내 동생. 그 한마디가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그날 밤 우리 둘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잃어버린 세월, 못다 한 말, 놓쳐버린 기회들. 그 모든 것들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가족은 때로는 멀어졌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존재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긴 이야기를 끝낸 언니는 몹시 지쳐 보였어요. 은영의 눈빛이 그날따라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숨도 약간씩 가빠져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괜찮아요? 요즘 숨이 좀 차 보여서. 그때 언니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은주야, 이제는 숨기는 게 더 죄인 것 같아서 말할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언니는 조용히 손을 포개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나 말기암이야. 순간 제 귀가 잘못 들린 줄 알았어요.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질 만큼 충격이었죠. 뭐라고요? 언니 무슨 소리예요? 은영은 담담하게 웃었어요.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어. 이제 오래 남지는 않았대. 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한 번만 보고 싶었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못했던 말이 너무 많아서. 눈물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쏟아졌어요. 언니 왜 이제서야 말해요 왜?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우리는 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호스피스 병동의 복도는 조용했고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공기 속에 가득했죠. 은영은 작은 방 침대에 조심히 누웠어요. 은주야, 너 옆에 있으니까 덜 무서워. 저는 언니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언니 혼자 안 둘게요. 하루도 빠지지 않을게요. 그 이후로 저는 회사 일도 줄이고 거의 매일 병원에서 언니를 간호했어요. 머리를 빗겨주고 물을 먹여주고 밤중에 케어벨이 울리면 달려갔어요. 은영은 갈수록 말수가 줄었고 잠드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죠. 하지만 제가 손을 잡아주면 늘 미소를 지으려고 했어요. 어느 비 오는 새벽 언니는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은주야, 나 이제 엄마한테 갈 것 같아. 숨이 거칠어졌다. 가서 엄마한테 말할게. 우리 은주, 너무 착한 동생이었다고. 저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꽉 깨물었어요. 언니 조금만 더 있어요. 조금만. 은영은 머리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괜찮아. 난 충분히 행복했어. 그리고 언니의 손이 제 손에서 천천히 힘을 잃어갔어요. 그렇게 언니는 조용히 아주 고요하게 마지막 숨을 내쉬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집안의 정막만 가득했어요. 남편도 저도 언니의 죽음에 마음 한쪽이 비어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병원비 고지서가 우편함에 도착했어요. 총액 5,870만 원. 남편은 얼굴이 굳었다. 여보,
이건 우리가 바로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은영이 살아온 시간이 고스란히 이 숫자 뒤에 있는 것 같아.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였어요. 문이 울리고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혹시 은주님 맞으신가요?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생명보험의 담당자입니다. 고은영님 관련해서 안내 드릴 내용이 있어 방문했습니다. 보험요?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고인께서 남겨둔 보험금이 있습니다. 저는 얼떨떨하게 물었어요. 얼마나 되나요? 직원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수령 금액은 5억 원입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남편도 말을 잃었지요. 직원은 장례식장에서 제출한 가족관계 확인서와 은영이 생전에 작성한 수익자 변경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수익자는 은주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언니가 마지막 순간 나를 위해 남긴 선물이었다. 며칠 뒤 우리는 언니의 유골을 들고 납골당으로 갔어요. 엄마가 잠들어 있는 칸 바로 옆 그 빈자리에 은영의 이름을 새겼어요. 엄마 이름 옆에 은영이라는 글자가 새겨지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언니 왔어요. 이제 외롭지 않아요. 남편과 저는 조용히 묵념했어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납골당의 문이 천천히 닫혀요. 그 안에는 엄마와 그리고 언니가 나란히 잠들어 있어요. 나는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서서히 뒤로 물러났죠. 은주 나레이셔. 언니는 평생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 하지만 마지막 순간 가장 큰 사랑으로 돌아와 저를 지켜주고 떠났어요. 나는 복도를 걸어 나가며 언니를 처음 잃어버렸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언니가 사라진 뒤 우리 가족은 늘 빈자리에 기대어 살았어요. 엄마는 매일 언니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고 아버지는 말수가 줄었고 나는 언니 대신 착해야 한다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어린 나이에 스스로를 묶어두었죠. 비 내린 시장통, 붐비는 사람들 사이에 끌려가던 어린 은영, 낯선 집 앞에서 겁먹은 표정의 은영, 작은 창문 너머로 집을 바라보며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던 소녀.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피해 숨어야 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했고 밤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꿈만 꾸었다는 말에 나는 도저히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언니는 늘 제자리였대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붙잡히지 못했고 그저 하루를 버티는 데에만 모든 힘을 썼대요. 은영이 병상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은주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한테 한 번은 말해야 할 것 같아.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나는 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죠. 그날 언니가 들려준 얘기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단하고 훨씬 더 쓸쓸한 이야기였어요. 언니는 15살 무렵 도망쳐 나오고 나서 갈 만한 곳도 도움받을 사람도 없었다고 했어요. 숨을 고르기 위해 앉아있던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마침 지나가는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건넸대요. 애야, 일할 때 찾니? 언니는 무작정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 아주머니가 데려간 곳이 작은 봉제 공장이었어요. 새벽부터 재봉틀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작업장. 창문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어 햇빛도 흐릿하게 들어오던 곳. 언니는 그때부터 어린 나이라는 말조차 사치였을 만큼 어른처럼 살았어요. 은영이 말했어요. 은주야, 재봉틀 소리만 하루 종일 들리면 귀가 멍멍해져. 언니는 하루에 14시간 넘게 앉아서 실을 꿰고 천을 자르고 옷을 꿰매고 점심시간은 20분. 그마저도 밥을 허겁지겁 먹고 바로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대요. 다른 언니들이 쉬는 틈에 은영은 몰래 허리를 두드리고 손목을 쥐어짜며 통증을 참았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 어린 나이에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 먼저 달아버렸겠죠. 언니가 말했어요. 그땐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됐든 살아남으려면 돈이 필요했거든. 언니는 계좌도 없어서 현금으로 받던 월급을 작은 비닐봉지에 모았대요. 셀 수도 없을 만큼 허름한 봉지.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지만
언니는 그게 자신을 지켜주는 전부라고 생각했대요. 퇴근길엔 길거리 노점에서 1,000원짜리 김밥 한 줄로 하루를 끝냈어요. 그 돈을 왜 그렇게 모았냐고 물었더니 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어디라도 방 한 칸 얻어야 했으니까. 언니가 한 번은 작업장에서 실수를 했다고 했어요. 바늘이 잘못 박혀서 옷을 다시 다 뜯어야 했는데 그걸 본 공장장은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 같은 애는 말없이 앉아만 있어도 고마운 줄 알아. 그 말이 언니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대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정말 너무 울었어. 언니는 퇴근 후 골목길 벽에 기대어 몰래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날 이후로 더 강해졌대요. 언니는 봉제 공장 근처 자투리 시장에서 가끔 아이들을 보면 나를 떠올렸대요. 은주도 나랑 비슷한 나이면 좋을 텐데. 그래야 내가 찾기라도 하겠지. 하지만 그 생각에 스스로 말했대요. 아니야. 은주는 나보다 훨씬 더 예쁘게, 훨씬 더 잘 컸겠지. 언니는 만나지 못했던 동생을 떠올리며 다시 다음 날을 버티는 힘을 얻었대요. 언니에게 나는 그저 막연한 희망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공장에서 1년, 식당에서 2년, 야간 청소까지 하면서 언니는 작은 돈을 하나둘 모았대요. 그리고 20대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월세방을 얻었대요. 언니는 그렇게 몸으로 버티며 눈물로 버티며 혼자로 버티며 살아온 거였어요. 은영은 비에 젖은 머리, 체구는 여전히 작고 눈빛은 세상 풍파를 다 겪은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언니는 말했죠. 은주야, 나 여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 나는 그저 언니를 꼭 안아주고 말했어요. 언니, 이제 왔잖아요. 왔으면 됐어요. 그러면서도 내 생각을 했대요. 가족은 때로는 멀리 돌아가도 결국 서로에게로 돌아오는 존재. 언니가 겪어낸 그 길들은 생으로 버티며 흘린 눈물들이었고 그 끝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기적이었어요. 언니와 엄마가 잠든 그 자리 앞에서 나는 약속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언니는 다시 한번 세상에 오는 거니까요. 언니를 보내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쉬어본 적 없는 사랑. 잠시도 편히 기대어 본 적 없는 사랑. 그런 언니가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제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을 아리게 하는지. 언니가 살아온 삶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도 누군가의 품에서도 단 한 번도 따뜻하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어요. 혼자 버텨야 했고 혼자 울어야 했고 혼자 일어나야 했던 길. 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언니의 사진을 어루만진다. 은영아, 너는 왜 그렇게 혼자였니? 왜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왜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니? 나는 너를 잃어버린 그날 이후 평생 내가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는데 은주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잡는다. 내가 살아낸 세월이 그렇게 힘겨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니 미안함이 밀물처럼 밀려와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 언니, 정말 고생했어. 이제 그만 엄마 옆에서 쉬어. 이제는 그 누구도 언니를 아프게 하지 못해. 평생을 엇갈린 운명 속에서 헤매고 그 끝에서 겨우 다시 만난 언니. 그런 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안쓰럽고 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언니가 남긴 마지막 말. 아직도 귓가에 울려. 은주야, 미안해. 미안한 건 나야. 언니를 지켜주지 못했고 언니를 더 빨리 찾지 못했고 언니의 인생의 단 한순간도 등불이 되어주지 못한 내가. 하지만 언니, 이제부터는 내가 내 몫까지 따뜻하게 사랑하며 살게. 언니의 생도 언니의 아픔도 내 가슴에 안고 끝까지 기억할게. 언니가 떠난 뒤 저는 며칠 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어요. 언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컸어요. 숨을 들이쉬는 모든 순간이 언니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은영님께서 가입하신 사망보험금 5억 원이 수익자이신 동생분께 지급됩니다. 처음엔 이 돈을 받는다는 게 두려웠어요. 이건 언니가 마지막까지 일군 인생의 흔적이니까. 언니가 평생을 홀로 버티며 모은 돈을 내가 그냥 쓰는 건 언니의 인생을 흐려버리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보험금 5억 원은 보육원 리모델링과 아이들의 생활 지원에 쓰였습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도 만들고 마음이 따뜻한 선생님들도 더 채용할 수 있었죠. 아이들이 은주에게 달려와 팔을 감는다. 놀랍게도 그 아이들의 작은 손이 나를 붙잡는 순간마다 나는 언니를 떠올렸어요. 언니가 평생 겪은 고단함은 이 세상에 상처만 남긴 게 아니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언니는 누군가에게 큰 사랑을 남길 힘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은영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삶으로 저를 이끌어준 거죠.